한샘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2% 감소했고 영업손실 264.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7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상품 매입 단가가 불투명하다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TIOE 가정, 어쌔션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길을 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양자의 세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물리법칙에 대한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적 세계 외에 딴 세계가 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런 거에 해당한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것을 제저 원가에 비유를 해가지고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제저 원가의 법칙의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원가 세계의 길이 있고 스루풋 세계의 길이 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끊임없는 스루풋 회계 분석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세계, 새로운 세계, 뉴 월드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5.2%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7.2%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데 재고를 감소를 못 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매출 원가가 4.4%밖에 감소를 못 시켰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역으로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매출 총이익이 7.2%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를 3.9%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손실 134억 원으로서 351.8%나 영업손실이 증가해버렸어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2%입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8%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갭이 매출 감소율 갭보다 플러스 0.4%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 줄었고요. 스루풋율 0.3% 하락했습니다. 마진율 줄었다는 얘기고요. 운영비용은 3.5% 감소를 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더 내려갔고 영업손실 141억 원으로서 264.6%가 영업손실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에 영업손실보다 더 손실이 났어요. 7억 2,500만 원.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서 그 원가 회계 손익에서의 그 매출 원가율, 판매 관리 비율, 영업 이익률 해가지고 비율상으로 100%라고 봤을 때 스루풋 손익은 재료 비율이 62.9%로 매출 원가보다는 항상 작게 나오게 되고 있죠. 10.5% 차이가 있습니다. 이 10.5%의 차이가 아마 그 가공비 차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운영 비용률이 10.6%로서 더 높게 나오죠. 요거하고 거의 이 반대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원가 영업이익률보다 0.1%더 낮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0억 6,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줄였어요. 그런데 상품이 70억 7,700만 원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금액 증가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 회계하고의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들은 이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되는 그 재고 자산 계정들이겠죠. 그 원재료가 있고 부재료, 저장품, 미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가지고 어, 왕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샘의 변화를 보면은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상품 유통업 성격으로 변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협력 회사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그 상품을 그래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하는 것이 스루프 분석의 출발인데요. A, B는 제가 그 역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회사는 우측에서 보듯이 재고자산의 변동 등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6,946억 원으로 표시를 했어요. 요 6,946억 원을 재고자산의 변동 요거를 그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에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뺀 것이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되겠는데 상품 매입액이 더 비중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재고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8%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3.5%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 4,25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080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가공비로서 1,170억 원이 가공비가 됐는데 제품의 생산하는 가공비는 가공 비율이 14%로 매우 낮죠. 그래서 상품 유통업 성격이 짙어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료 비율이 0.3%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비성분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은 상승으로 되었죠. 이것이 모순이 나옵니다. 이 모순이 문제가 좀 있는 거를 이미 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회사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비목들로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지급 수수료, 이게 판매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또 판매 촉진비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금액을 줄이지 못하는 한 이 영업 손실은 계속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는 제가 역산으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3단계 현금으로 표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84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84억 원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18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65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평가 손실 요 마이너스는 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억 원의 그 재고가
어디서 말하자면은 그 돈이 어디서 많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자회사를 합병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합병 재고 자산이 59억입니다. 그래서 일치해야 되는데 1,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현금은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1,700만 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게 또 부정확한 회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의 사용액, 상품 매입액 이런 것들 표준 표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뭉뚱거려서 표현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여기에서 의구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92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는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그대로라 하더라도 평균 임금은 5,5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말하자면은 제조하는 생산직 사람들도 있고 또한 상품으로 한다 그래도 이 판매를 하는 것은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면은 설치 완성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여기에서 이 한샘이 과거에 잘 나갔는데 왜 적자로 돌아섰느냐 하면은 아마 이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중국에도 그 북경 사무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한샘도 같이 추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판매 촉진비가 6.6%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율은 6.4% 감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김진태 씨라는 분이 1970년생인데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창업자인 조창걸 씨가 뭔가 에, 그 자식이 있다면은 상속을 안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펀드 이런 데서 투자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투자 회사에서 임명한 사람이 김유진 씨라고 1981년생 매우 젊은 여성이 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지만은 영업 손실을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별도의 문제겠죠. 경영 능력. 저 같으면은 지금 힌트는 잡았습니다. 부제목으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것은 천천히 말씀 더 드리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52 회전 하락을 했고요. 수르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계 가정은 일단 합니다. 검증은 입증은 해야 됩니다. TOE 생산성 2.4% 하락했고요. 레버리지율은 2.4% 증가를 했습니다. 이자 부채가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자 보상 비율 마이너스 2.1배가 되겠습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급이자 나가는 만큼 지급이자도 못 벌고 있다. 영업손실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8.7% 되어 있고요.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3%로 산출이 돼서 2.2%더 내려갔습니다. 앞서 얘기한 투명회계 가정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재고 회전율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 조건 논리도표로 표현한 거고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그 투명 입증 자료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충분히 산출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는 보완 사항이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1, 2차는 추론 모순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입증을 하는데 투명회계 입증을 하는 데는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제시한 거를 보면은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이 샘플로 PV와 MDF라고 돼 있는데 가구를 만드는 그 소재, 기본 소재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 평균으로 16%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있어요. 매입 비중 42.9%. 나머지 비중이 뭐냐 그러면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를 만드는데 목재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싱크대 만들어도 스테인리스 판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좀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반은 안 되는 거로 영양은 7.6% 하락이 됐다. 이런 게 반대가 나왔죠. 추론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6.9% 단순 평균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견표로 본다면은 40%의 그 영향력이지만은 상승 가격 하락 압박률이 원재료가 6.5% 가격 하락 압박이 있고 가공비 변동 비율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 하락 압박률이 6.4%인데 반대로 6.9% 가격을 인상을 했다. 종합적으로 제시된 원재료 및 판매 가격은 투명 입증 추론과 모두 반대로 나타납니다. 상품의 매입 단가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투명하게 입증은 불가능하다. 지금 금감원에서 사업보고서 그 메뉴에 원재료 사항이라고만 메뉴에 돼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만 이렇게 샘플로 어, 이 겉모양 정도 그냥 상징적으로 기업들은 자꾸 뭐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떤 기업을 보면은 상품 매입 가격도 공시하는 기업이 있고 또 외주를 하는 공정이 있다면은 외주도 매입 성격으로 봐가지고 외주 가격도 공시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그 회계 기준을 가져가는 기업이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불투명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비중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상품 매입 단가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투명하게 입증은 불가하다. 계속 영업 손실이 나는데 한마디로 매출 비중에서 상품 매출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난다. 운영 비용도 많이 줄여서 노력을 했잖아요. 새로운 대표가 와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원가 절감 하세요라는 얘기뿐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 상품 매입 구매 단가를 감사를 해야 된다. 그 감사를 진짜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그러면은 상품 매입을 비싸게 하는 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구매 쪽에서 비싸게 사면서 뭐 해먹고 있는 거 아니냐.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창업주가 나가면서 뭔가 회사의 충성도라든지 이런 거가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품 매입처가 그 중국에 있는 하청 공장인지 어디 있는 공장인지 그것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상품 매입이 관건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가 회계로서 이 관점으로 그 매출을 예측하면은 1조 4천억 정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가까이 된다. 계획은 제로로 해서 했을 때 1조 4천억 정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1%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 58억 정도 남는 거로 1조 한 4천억 연말까지 하면은 한 58억 남는 거로 그게 가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우 재고가 7%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 실적대로 그만큼 연말까지 재고가 늘어날 거라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재고를 여기다가 적자가 나는데 또 재고를 또 줄인다 하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 손실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111억 원으로 이런 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 갭이 무려 170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로프 회계 관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1조 4,300억 정도 하게 돼 있고 손익분기점 가까이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스루프상으로는 52억 적자다. 이 경우 판매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한다면은 이익이 나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15회전까지 4.7% 이제 1분기 남았는데 4, 4분기 요거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해서 1조 4천 973억 원까지 매출을 일으킨다면은 한 19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슬퍼드 회계 기준은 이거를 그냥 어떤 그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143만 8천 원으로 그 예가가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140만 원 정도. 그래서 스루프 시 3만 2천 원 정도 또 비싸게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제가 스루프스로 분석했을 때 재고가 그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은 감소하는 것은 맞게 나왔는데 판매 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가가 높게 나왔죠. 이런 경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요. 그것이 뭐냐? 아까 비성분에서 얘기한 대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등 금액이 불투명하다. 는 것이 특별 원인으로 저는 지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상품 매입 가격도 그 감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 이게 저도 그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해봐가지고 구매 및 영업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착상 내지는 생각의 범위를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샘이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을 거냐 하는 얘기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상품 매입 단가를 감사를 해봐라 라고 충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46,450원으로서 1,850원 연초보다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186%로 그 크게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하임 유한회사, 그 다음에 하임 2호 유한회사, 투자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은 한 4% 정도 되겠습니다. 텍톤 캐피털 파트너즈라는 데가 9.7% 정도, 연금공단이 5.35% 들어와 있고, 외국인으로서 메릴린치가 눈에 띄는데 13.43%, 메릴린치만은 아니고 딴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한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